미야코지마 간다고 하면 열의 아홉은 그게 어디야?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이고 너 간다고 한 곳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하며 한 번 들은 걸로는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 보시면 미야코지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고 싶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야코지마 기본 정보와 수친자라면 참을 수 없는 바다, 스노클링 스팟, 그리고 누구나 감탄할 경치가 멋진 장소들, 추천하는 음식점, 잔돈 털어버릴 기념품 쇼핑 장소까지 소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야코지마는 일본 오키나와 현에 속한 섬으로 오키나와 여러 섬들 가운데에서 바다색이 가장 예쁜 섬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야코지마까지는 오키나와나 일본 본토에서 경유하여 들어가야 했지만 24년 5월 진에어 인천 미야코지마 직항이 생기면서 단 2시간 반 만에 푸른 미야코 섬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야코지마에서 지마는 우리말로 섬인데 보통 미야코 섬 여행은 미야코 제도 여행을 의미합니다. 미야코 제도에는 총 7개의 섬이 있고 그중 5개의 섬은 모두 다리로 이어져 있는데요. 끝에서 끝까지 가도 약 37km, 차로 45분 정도면 이동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그래서 장소 간의 이동 시간이 짧다는 면에서 여행하기에 편한 곳입니다. 반면에 대중교통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렌트카 대여가 필수라 뚜벅이 여행자분들에게는 이동이 쉽지 않은 곳이고 또 시내가 작고 맛집도 적어서 성수기에는 식당 웨이팅이나 예약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예약 전화도 잘 받지 않아서 저는 현재 가서 직접 다음 날이나 이틀 뒤 예약을 하곤 했습니다. 미야코지마는 여행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골 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고 예쁜 시골 섬마을 미야코지마.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면 좋을지 미야코지마를 즐길 6가지 테마별로 묶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야코의 에메랄드빛 바다색은 워낙에 독보적이라 미야코 블루라는 별칭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얀 백사장과 뽕따색 바다와의 조화는 연신 예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예쁘고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순간은 도파민 폭발입니다. 그중 바다가 예쁜 해수욕하기 좋은 4곳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나하 비치입니다. 푸른 물빛이 그라데이션을 이루는데 미야코 블루라는 단어가 이때 딱 와닿더라고요. 바다는 꽤 들어가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수영 못하는 분들이나 아이들 놀기에도 좋겠고 백사장 모래도 밀가루를 밟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곱습니다. 해변이 길고 넓고 파라솔 및 각종 장비 대여가 가능하니 자리 잡고 여유롭게 시간 보내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기라 비치입니다. 이곳은 고급 리조트 단지 시기라 호텔 앞에 위치한 해변으로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곳곳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대여 비용은 앞서 요네아 비치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깨끗하고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라 쾌적하고 편의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고 스노클링이나 체험 다이빙 즐기러 오는 것을 보니 수중 환경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깨끗한 해변 찾으시는 분들, 또 아이 있는 가족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나야마 비치입니다. 작은 동굴과 아치형 바위가 있는 독특한 해변으로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한데 24년 6월 말 기준 공사로 일부 가려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바다가 이쁘고 백사장도 고와서 수영 즐기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만 그늘이 없고 파라솔 대여하는 곳도 없다 보니 자리 잡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볍게 수영하러 가는 정도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푸나쿠스 비치입니다. 작고 조용한 바다가 이쁜 해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은 맑아 보이는데 진입로나 해변 근처에 쓰레기가 조금 보이고요. 해변이 작고 좁아서 짐둘 곳 찾기에도 애매하고 위치도 북쪽 끝이라 미야코가 아무리 작은 섬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다른 곳들보다 더 시간을 들여서 갈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바다라면 바로 옆에 카긴미 비치가 있는데 이곳은 밧줄 잡고 바위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바다입니다. 신비로운 무인도에 온 느낌인데 바위나 돌, 산호가 있어서 해수욕하기에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쁜 바다들 보았으니 이제는 그 안, 바닷속을 탐색해볼 차례입니다. 다음 테마, 스노클링입니다. 미야코는 물이 맑고 산호가 많아서 스노클링 성지로도 유명한데요. 스노클링하기 좋은 3곳과 스쿠버 다이빙으로 맞는 바닷속 세계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라구스쿠 비치입니다. 이곳은 미야코 섬에서 개인적으로 최고로 꼽는 스노클링 스팟인데요. 그 이유는
I've got my weapon and I got my prayers. 'Cause if you don't run this town, they'll walk all over you. 물이 맑아 시야가 좋고 거북이와 살아있는 산호초, 다양한 열대 물고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해변이 꽤 긴데 바다를 마주하고 왼편이 거북이 스팟, 오른편이 산호 물고기 스팟입니다. 유료지만 파라솔과 각종 장비들 대여할 수 있고 간식과 음료를 파는 가판대도 있어서 스노클링하고 여유롭게 쉬기에는 이만큼 잘 갖춰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해변 크기에 비해 무료 주차장 구역이 작고 유료 주차장은 하루 2,000엔으로 비싸다는 건데 무료 주차장을 차 타고 내려오면 바로 오른편 그리고 유료 주차장 바깥쪽에 한 7, 8대 정도로 기다리다 보면은 자리는 납니다. 다음 장소는 와이와이 비치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산호군락이 보이는 게 스노클링하기 좋아 보이죠. 산호와 물고기 그리고 거북이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북이는 못 보고 물고기는 많이 봤습니다. 다만 파도도 좀 치고 깊어지는 구간도 있어서 안전장비는 필수, 수영을 하실 줄 아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소는 이무갸 마린가든 해양공원으로 스노클링 스팟이자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경치는 어마어마한데 뒤에서 따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스노클링은 바다 안쪽으로 라군처럼 조성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스노클링은 물고기들은 조금씩 보이지만 썰물대라 그런지 시야가 좋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스노클링 스팟으로는 아쉽지만 파도가 잔잔해서 카약과 패들보드 즐기기 좋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쿠버 다이빙으로 즐긴 미야코 바닷속 같이 보실까요? 미야코 스쿠버 다이빙은 개인적으로 물고기나 산호보다는 동굴 지형 다니는 재미가 있고 2회에 1인 2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보니 열대 물고기 보는 게 목적이시라면 앞서 아라구스쿠 비치나 조금 더 저렴한 야비지 스노클링을 신청해서 다녀오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테마는 뷰입니다. 미야코 바다는 에메랄드빛 바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벽과 바위가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하는 곳들이 있는데 멋진 풍경을 찾아다니는 뷰 덕후 분들을 위한 5곳. 그 첫 번째는 히가시엔나자키입니다. 자키는 우리나라 말로 돌출된 땅, 바로 곳인데요. 동남쪽 끝에 자리에 시원한 파노라마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커다란 바위와 산호초로 둘러싸인 해안선이 정말 인상적이고 그 위로 거대한 파도가 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일본 100대 절경 중 하나로도 꼽혔다고 하니 더 이상 설명은 필요가 없죠. 일출로도 유명하니 부지런하신 분들 일출런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동쪽에 히가시엔나자키가 있다면 서쪽엔 니시엔나자키가 있습니다. 이곳도 툭 튀어나온 곳이라 270도 파노라마로 탁 트인 바다를 즐길 수 있고 바다 위 이케마대교까지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근처에 해리스 쉬림프라는 푸드트럭도 인기인데 하와이 쉬림프처럼 양념된 새우를 밥과 함께 먹는 요리를 판매합니다. 여름에는 좀 덥겠지만 시원한 경치 보면서 먹으면 딱 좋겠죠. 다음 뷰 스팟은 앞서 스노클링 스팟으로 소개드린 이무갸 마린가든입니다. 바다를 낀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에 오르니 그야말로 오션뷰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요. 물이 투명해서 그 안으로 산호군락이 보이는 게 역시 미야코는 스노클링 성지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선도 장관이라 스노클링은 안 하더라도 경치 구경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틈새 뷰 스팟. 바로 미야코에 있는 세 곳의 대교, 이라부대교, 이케마대교, 쿠리마대교인데요. 대교를 건너며 양 옆에 펼쳐진 바다를 즐기는 것도 매력, 또 전망대에서 대교와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케마대교는 이케마 섬으로 건너기 전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선셋 비치입니다. 말 그대로 노을을 보기 좋은 바다로 시야에 장애물이 없이 석양 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놀다가 선셋 시간에 지각해버렸는데 원래 해지고 나서 하늘도 멋진 거 아시죠? 바다와 어우러진 보랏빛 하늘 낭만적이었습니다.
이번 테마는 망고입니다. 여기서 알쓸신잡. 미야코지마가 망고 생산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다른 지역 망고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전역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고급 망고라고 합니다. 미야코지마의 아열대 기후,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 그리고 충분한 강수량은 망고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섬 곳곳에 망고 농장들이 있고 몇몇 농장들은 직접 망고 디저트와 망고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곳의 망고 농장을 다녀왔는데 이곳은 블루터틀팜이라는 곳으로 농장도 크고 풍경도 좋은 망고 카페를 운영합니다. 디저트로는 망고 주스부터 아이스크림, 빙수, 파르페, 생망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저는 망고 쉐이브 아이스랑 망고 아사이보를 먹어봤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당연히 너무 맛있습니다. 쉐이브 아이스는 달콤한 망고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고 너무 더워서 좀 처져 있었는데 먹고 나서 혈당이 팍 오르는 게 그제서야 살 것 같더라고요. 다음 망고 농장은 시라바리 팜이라는 곳으로 내가 이런 데를 어떻게 찾은 거지 싶을 정도로 로컬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입니다. 망고 주스와 망고 프라페를 먹었는데 망고 본연의 맛으로도 충분히 달고 맛있어서 크림 섞인 프라페보다는 망고 주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생망고도 팔고 사와서 제가 숙소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달고 달디단 애플망고 그 자체였습니다. 왜 미야코 망고가 향이 풍부하다고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택배로 집으로 보내주던데 좀 부러웠습니다. 미야코 오신다면 망고 사드셔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망고 농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망고를 구매할 수 있는 곳 바로 시마노에키 미야코라는 로컬 푸드마켓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산지 여러 농장에서 온 망고가 진열되어 있는데 설렘의 순간은 잠깐 미야코 망고가 고급 망고라 그런지 좀 많이 비쌉니다. 가격 때문에 망설이게 되지만 농장에서도 거의 같은 가격이고 한국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 한 번쯤은 합리화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마노에키 미야코에는 망고뿐만 아니라 미야코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굿즈, 아와모리, 과자들도 판매하고 있으니 겸사겸사 들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테마는 맛집입니다. 오키나와 전통 음식이 궁금하시다면 1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키나와는 제가 맛집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개드릴 곳들도 대단히 맛있는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구글 평점 4점은 넘는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된 실패하지 않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키나와 왔으니 소바 먹어봐야죠. 첫 번째 장소 니이마 소바입니다. 11시 오픈인데 12시에 도착한 저 반성합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상당하더라고요. 영어로 이름 쓴 거는 저밖에 없을 정도로 일본 여행객들에게 유명한 소바집입니다. 오키나와 본토 육수는 돼지뼈를 우리지만 미야코는 가스오를 우린 육수라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시원하고요. 오키나와 소바면은 뚝뚝 끊기는 게 특징인데 니이마 소바면은 칼국수면처럼 쫀득합니다. 먹다가 빨간 고추 오일을 넣으면 매콤해지는데 대신에 가스오 향이 사라지니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소는 닭육수 라멘집입니다. 일본에 왔으니 라멘 생각이 나서 찾은 집인데 닭 육수를 베이스로 한 기본 라멘은 담백하고 일본 라멘 특유의 기름진 맛도 적당했고요. 해물라멘은 멸치 육수 같은 시원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오키나와 소바처럼 면이 두터운 게 이곳의 특징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면을 좋아해서 괜찮게 잘 먹었습니다. 무조건 찾아갈 곳은 아니지만 라멘이 생각난다면 추천드립니다. 일본에 오면 제가 신중하게 찾는 곳이 바로 이자카야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두 곳의 이자카야. 한 곳은 와토아라는 곳으로 오키나와 향토 음식 메뉴가 많아서 아와모리와 반주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가볍게 여러 가지 오키나와 요리를 즐겨보기 좋습니다. 대표 음식은 미야코 소고기인 미야코 규와 수제 소세지 플레이트인데 소고기가 당연히 맛있지만 굳이 이 돈 주고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키나와 전통 음식들 바다포도나 특히 히라야치전 꼭 시켜서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식 깻잎인 시소가 들어가서 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바삭하고 간이 딱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자카야 니치니치 레코니치입니다. 와토와 예약 없이 방문을 해서 이틀 뒤에 예약 걸어두고 주변 찾아보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방문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날 음식이랑 절인 해산물류를 시켰는데 제가 오키나와 음식 별로라고 했지만 이곳만큼은
한국에 있으면 자주 가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 맛, 가격 모두 좋았습니다. 일본 아니랄까봐 간이 좀 짠 편이기는 하지만 한 접시 5,000원 정도에 딱 상상하는 원하는 맛을 내어주니 만족도가 확실히 높더라고요. 다음은 빠이카지 야타이무라입니다. 이곳은 매일 저녁 라이브 공연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반 야외 푸드코트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다양한 오키나와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건 장점. 음식은 사실 별로라서 추천드릴 만하지는 못하지만 남부 시기라 단지 내에 호텔들에 숙박하시는 경우 예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가볍게 드신다면 고려해 봄직합니다. 이렇게 일본 음식만 먹으면 사실 많이 물립니다. 휴양지기도 하고 물놀이를 하다 보면 정크푸드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여러 햄버거 맛집 중에서 저는 보카버거에 방문했습니다. 매장 깔끔하고 버거가 좀 독특합니다. 가게 이름을 딴 보카버거는 바질 페스토가 올라간 버거이고 블루치즈 버거도 있고요. 패티 두툼하니 맛있고 번 일부는 토마토 소스에 찍어 먹는데 마늘빵 맛이 나는 번과의 조화가 또 별미더라고요. 가격대는 좀 높았지만 독특하고 보장된 수제버거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환전해온 잔돈을 털 쇼핑이 남아있습니다. 기념품 쇼핑이라면 일본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시는 유키시오 소금, 과자부터 오키나와 소주 아와모리, 일본 필수 쇼핑 리스트인 산토리 위스키를 포함한 각종 주류와 식료품, 드럭스토어까지 함께 있습니다. 쇼핑은 이곳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 바로 옆에는 맥스밸류라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포함 다양한 식료품을 팔고 있어서 여행 중간중간 장보기 좋고요. 특히 조리된 덮밥, 튀김, 오니기리나 손질된 회와 스시까지 식사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 한두 끼 정도는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 해산물류는 조심하셔야겠지만 가격 대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미야코는 바다에서 놀기 좋은 작은 섬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완전 강추, 봄, 가을, 겨울에는 오키나와 다른 섬들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음 편은 오키나와 본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소개드린 장소들 포함해서 가보려고 저장해 놓은 곳들까지 구글맵 URL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